네, 세월호 관련 얘기를 취재 기자와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의 김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관 기자, 네. 우선 사고 후에 지금 19회째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색 작업이 애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고 초기 가장 어려웠던 게 선체 내부 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체 내부 진입은 이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선순위에 뒀던 잔류 추정 객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수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아직도 5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던 잔류 추정 객실이 아닌 뭐 차량 칸이라든지 아니면 화물칸 같은 일종의 사각지대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장기화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사각지대도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이거를 또 구조하는 입장에서도 안 할 수도 없는 게 애당초 승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5층 로비 부분에서 막상 들어갔더니 10여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들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각지대까지 수색을 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우선 오늘도 11명의 희생자가 수습은 됐는데 우선 아직도 50명 넘게 남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한 대로 김관 기자 얘기대로 가능성 있는 지역에 먼저 중점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유실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가족들의 걱정이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그 진도 현장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왜 사실 이런 시신 유실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지 않고 초반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참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실제로 나흘 전에 사고 해역으로부터 2.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이 됐고 또 이틀 전에도 4.5km 떨어진 곳에 또 한 차례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신은 아닐지라도 뭐 잠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유품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뭐 15km, 30km 이런 반경 거리 내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현장에 지금 쌍끌이 어선이라든지 그물망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 갖고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쌍끌이 어선이나 그물망도 사실 좀 늦게 설치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초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잠수사들도 약간 걱정입니다. 19일 동안 계속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어서 건강이 많이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금 세월호에 투입되고 있는 잠수 정말 난코스 중에서도 난코스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잠수사들이 계속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체력 저하뿐 아니라 일종의 잠수병 같은 각종 관련 질병까지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전문 다이버들이 조언하는 것은 수심 바닷속의 유속이 0.5m, 초속 0.5m 이상이 되면 가급적 다이빙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맹골 수도의 유속은 느려봤자 초속 2m, 빠르면 3m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기준보다도 권고 기준보다도 4~5배 더 빠른 상황에서 지금 잠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이버들이 워낙 많이 지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의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다 보니까 전문 그 미 해군에서 매뉴얼로 정해놓은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도 훨씬 길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9명의 잠수사들이 잠수병을 앓고 있다가 119 구급차에 실려서 육지로 떠났고요. 다른 잠수사들도 이 각종 관절염이나 피부병 같은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초기 브리핑에서 매번 함정이 몇 척, 뭐 헬기가 몇 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잠수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작업에 비하면 수사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고 초기에 먼저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승객들에 대한 구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마쳤는데 지금의 수사 초점은 그보다는 이 선주인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저희가 그 물류팀 부장이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청해진 해운에서 해무이사, 물류팀 차장, 그리고 물류팀 부장까지 화물 분야를 담당했던 결제라인 3인방이 줄줄이 지금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세월호의 침몰 원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화물 과정 문제와
저희 JTBC에서 사실 초반에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 화물을 결박하는 고박 불량, 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결합이 돼서 세월호의 복원력을 약화시켰다. 그것이 침몰의 주 원인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 원인 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침몰 당시에도 이 화물 과적 숫자를 고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병헌 회장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뭐 계속 문제가 있다 얘기는 나오는데 왜 지금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작업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 선주인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이자 각종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깊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먼저 검찰은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를 두 차례나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병헌 전 회장이 이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각종 청해진 해운과 관련한 계열사들의 자금이 유병헌 전 회장의 비자금 형식으로 흘러들어간 건 아닌지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 구원팔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 전 회장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구원파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인 다판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다판다의 송국빈 대표도 구속이 됐습니다. 이 구원파 관련한 계열사의 어떤 또 자금 역시 유 전 회장에게로 이 다판다는 업체를 통해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이 탤런트 전향자 씨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탤런트 전향자 씨는 37년이나 구원파 신도로 활동을 하면서 구원파의 일종의 마을, 구원파의 성지라고 불리는 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대표, 그리고 구원파와 관련한 각종 계열사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향자 씨가 실제로 이 유병헌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각종 자금의 흐름줄, 자금 담당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불리는 유 전 회장의 차남, 네, 바로 유혁기 씨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 있으면서 검찰이 그 소환 조사할 것을 통보한 것이 벌써 두 차례인데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묵살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오는 8일 날까지는 반드시 소환에 응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8일 날에도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각종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그리고 심지어 미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서라도 유 전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에 대한 조사도 한다고 이렇게 일단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한해서 아마 이번 달 내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그러면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는 거는 관련 증거들을 좀 더 모아서 그렇습니다. 신병 확보를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관 기자였습니다.